안녕하세요. 닥터뷰티바 김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세지 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수 부작용으로 소세지 눈이라는 게 생기던데 그건 어떻게 하다 보면 생기는 건가요? 쌍꺼풀 수술이 되게 널리 시행되는 수술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제 상안검이라고 해서 쌍꺼풀이랑 비슷한 수술을 굉장히 흔하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널리 시행되는 수술이 잘못되면 소세지 눈이 생기죠. 소세지 눈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눈이란 우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구조잖아요. 우리가 슬프거나 기쁠 때, 화날 때 다 눈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이제 기계로 사람의 감정을 똑같이 표현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마디로 소세지 눈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고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요새는 다 절개법이 있고 매몰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가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비절개법, 매몰법 또는 요새는 자연유착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분절개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절개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소세지가 생길 수 있어요. 비절개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라인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 그리고 또 라인 고정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경우에 소세지 눈이 생길 수 있고요. 부분절개법이나 절개법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을 너무 많이 잘라내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인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에 소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잘못된 소세지 눈을 다시 자기가 원하는 눈의 형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앞전 수술에서 라인이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인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과하게 그 조직을 절제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함몰 부분이나 그런 거를 조금 다시 채워주면 소세지를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잘못된 수술 후에 언제 재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붓기가 있잖아요. 붓기가 있는 눈이 완전히 다 회복된 눈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 눈이 소세지가 아닌가, 라인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체는 한번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봉합을 했을 때 회복하는 과정이 교과서적으로 최소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 흉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날 때가 2개월에서 3개월 차예요.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차까지는 어느 정도 붓기가 있어도 조금 더 기다려줄 여지가 있고요. 6개월이 지나도 라인이 많이 높고 좀 부자연스럽고 정말 소세지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이제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흉터 조직도 성숙이 됐기 때문에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를 또 수술하는 건데 혹시 그런 티가 나진 않을까요? 맞아요. 재수술은 항상 처음 하는 수술보다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흉터가 더 생길 수도 있고 회복 과정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쌍꺼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재수술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한 뒤 티가 나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눈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눈 주변 피부가 가장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흉이 가장 적게 남는 부분이고 또 쌍꺼풀 라인 부분은 눈을 떴을 때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거나 할 때는 눈을 감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현재의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다 하면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수술을 했을 때 요새 앞트임, 뒤트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다른 눈매 교정술을 병행한 경우에도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트임이나 눈매 교정술을 같이 병행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그런 술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눈 안쪽으로 흉터 조직이 더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긴 흉터 조직을 잘 분리해서 재수술을 하면 기대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소세지 눈꺼풀을 같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환자들이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수술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술 과정 중에 소세지가 생기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환자분 측에서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 두께나 골격, 안구의 돌출 정도, 그런 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쌍꺼풀을 가진 라인을 조금 이상향으로 해서 비슷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과하지 않게 수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세지 같은 부작용이 날 확률이 좀 적고요. 좀 무리하게 내가 큰 쌍꺼풀을 갖고 싶다 해서 해부학적 구조랑 어울리지 않게 라인을 너무 높게 잡거나 하면 이렇게 쌍꺼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수술을 받으시는 원장님을 선택할 때도 여러 군데 발품을 이제 팔아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좀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분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눈이랑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소세지 눈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붓기가 빠지는 거를 기다려 볼 수 있고요.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 요새는 병원들에서도 붓기가 좀 빨리 빠질 수 있는 주사도 같이 병행해서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의심이 들 때 거울을 보고 눈을 살짝 감아 보세요. 쌍꺼풀 라인이 많이 조금 함몰되어 있고, 우리 이제 쌍꺼풀 라인이 있으면 위아래 피부가 있잖아요. 그 위아래 피부보다 많이 쑥 들어가게 함몰이 되어 있으면서 흉이 좀 두껍게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좀 피부가 탱탱하게 부어올라 있고, 그리고 라인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속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쌍꺼풀 눈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뷰티바 김연입니다. 수술 후에 생기는 소세지 됐어요?